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언어세상의 이제 기획, 교육 파트에 있는 박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면 writing이란 무엇인가의 주제로 저희가 강연회 세미나를 갖게 됐는데요.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이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요즘에 학부모님 여기 어머님들 계시다면은 이제 큰 학년들 특히 이제 고학년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님들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부분도 있을 거여서 많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approach to writing, 과연 writing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의 방법, 그리고 writing in kindergarten, 사실 저희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보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가르치시거나 사실 킨더가든에서도 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만큼 킨더가든에서 잡아줄 것인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writing in elementary school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라이팅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학년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고학년 부분이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좀 자료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두꺼우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도 강연회를 많이 나가면 굉장히 라이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라이팅을 정말 잘 가르친다. 라이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셔서 특별히 자료를 튼튼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첫째 장을 이제 들어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 라이팅인가? 라이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영어의 차원을 떠나서 국어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시되고 있죠? 그렇죠. 독서,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론 단계. 그래서 언어 영역에서는 이 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 독서, 논술, 토론의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론은 사고력을 언어 영역에서 검증하고 또는 얼만큼 잘하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뉴스 보도를 보게 됐는데 미국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대학 들어가는데 대학 입시 전형이 매일 바뀌고 과연 어떤 학생들을 뽑을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뽑을 것인가를 대학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논술 뭘 해야 되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사 중에 굉장히 제가 좀 특이하게 들었던 점은 뭐냐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물론 성적이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학교 활동 외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많이 체크하죠. 미국에서는. 그런 것도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진짜 뭐라고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학생들이 이 학교의 전형시험을 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에세이 라이팅을 시키죠, 대학에서. 그래서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물론 학생들도 그 에세이 라이팅을 쓰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준비하고 얼마만큼 잘 쓰려고 노력했는지 상당히 고민되고 어려웠던 점을 알지만 그거를 읽는 교수님의 고민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아는가? 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결론은 그거야. 너무나 훌륭한 학생들이 에세이 라이팅을 쫙 썼는데 그 부분이 모두 다 한결같이 똑같아요. 라이팅이 정말 전형적인 라이팅이 있죠. 판에 박힌 라이팅. 제목만 바꿔도 거의 무리가 없을 정도로 라이팅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앞으로는 우리 대학에 들어올 학생들은 다른 것 부분도 중요하지만 creative writing, 독특하고 아이디어가 기발하게 쓰는 그런 라이팅을 쓰는 학생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새로운 부분으로 두각되고 있고 다른 미국에 있는 아이비 리그에 있는 대학들도 그 학교를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한국은 다른데 한국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혹시 이런 의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뭐 저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교육은 예전에는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짰지만 뭐 사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년은 바라지도 않고 정말 10년에서 20년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교육을 한다면 그 아이를 훌륭한 인재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하고 한국은 다른데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도 그렇고요. 뭐 우리나라 안에서의 인재의 어떤 인재들의 싸움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인재의 장이 열릴 거예요. 서로 뭐 나라를 뛰어넘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이들에게 지금부터의 영어 교육은 어떤 컨버세이션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beyond the English에서 영어를 뛰어넘어서 정말 사고력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주셔야 돼. 그 부분이 바로 라이팅하고 연결되면서 최근에 그래서 가장 큰 테스트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죠? 네, 토플이 변했습니다. IBT 토플 해가지고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이 뭐죠? grammar 파트가 없어졌어요. sentence structure를 보는 grammar 파트가 없어졌어요. 그거 막 이렇게 고르는 거였잖아요. multiple choice여서. 근데 그게 없어지고 뭐가 늘어났죠? speaking and writing 부분이 늘어났는데 writing이 강화가 되고 speaking이 강화되는데 그게 speaking만 물어보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speaking and writing을 어떻게 보냐면 crossover. speaking, writing 분류해서 보는 게 아니라 렉처를 듣고 그 다음에 빨리 본인이 분석을 해서 또 하나의 지문을 읽고 그걸 비교 분석해서 쓴다든지 비교 분석해서 15초 혹은 45초 동안 생각해서 빠르게 녹음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머님들께서 차근차근 라이팅 한 부분을 띄워놓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영어랑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 장을 한번 넘어볼까요? 첫 번째 장이 Approach to Writing 해서 보면 과연 라이팅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볼게요.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Writing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의 라이팅은 emphasize the basic skills related to the conventions of written language 해서 여러 가지 쓰는 이제 쓰기 영역에서의 다양한 베이직 스킬들이 가장 잘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원하고 있어. 그 첫 번째 부분이 grammar, spelling, punctuation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style, form, and presentation. 이거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쓰기, 아이들 겉으로 보이는 쓰기. 그러니까 어떤 틀이나 형식을 말하는 거죠. 글쓰기에서 뭐 타이틀을 썼는지 아니면은 주제문이 어디에 왔는지 그리고 문단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writing that is clear. 굉장히 라이팅이 명확하게 써야 되고요. And precise to communicate with ease 해서 정확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읽는 사람한테 잘 이해되도록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number 3는 ability to think clearly. 그래서 뭐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만큼 아이들이 사고력이 있는지 and creatively and to order ideas in a logical,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아이들 and disciplined manner. 항상 disciplined manner 들어가죠. 미국에서는 글쓰기에서도 매너가 필요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글 쓸 때는 사실 매너 같은 부분은 안 가르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글쓰기에도 매너가 필요해서 어린 학생들이 쓰는 거는 저희가 주로 casual writ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친구에게 쓰듯이. 그다음에 speaking, 자기가 말하는 게 바로 writing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informal한 부분 있죠. 형식적으로 꼭 갖춰야 할 부분. 학교에 과제를 제출할 때는 절대로 친구한테 쓰듯이 쓰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야 매너를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다음 장을 보세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라이팅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요?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writing activity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writing 스킬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이유의 한 부분에서 과정 중에도 한 부분이 있겠죠? 그냥 writing을 하는 게 아니라 meaningful, 반드시 의미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Creative activities beside obvious one that students learn best when they are encouraged.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Encouraged to think as they learn. 학생들이 writing을 배울 때 우리 어머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지워! 그런 말씀 하시죠. 이거 지우고 다시 써. 그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잘했어. 잘 썼어.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을 써볼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그 부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잘했다 칭찬 많이 해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부분이 가장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줄쳐봤고요. 그 다음 부분은 저희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Writing is clear, correct, and precise is only part of our goal for students. Our이라는 거는 선생님하고 부모님을 말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런 부분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Teachers should give them the best possible opportunities for producing writing that is interesting and original and that reflects their capacity for independent critical thought. 아이들이 생각한 거를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과정이 재밌다, 정말 흥미롭다 이런 부분을 많이 심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생각하기도 아이들은 하고 생각하는데 됐어 그 다음에 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생각이 나오는 과정까지 끝까지 인내심 있게 참을성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걸 끌어내서 그런 과정이 라이팅의 즐거움이라는 걸 심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온타리오주에 있는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 있는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하면은 교육청이죠. 교육청의 자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선생님하고 어머님들하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좀 더 접근해 가면 How do children and young adults acquire the ability to write? 그럼 과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라이팅 스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 번째 문제는 How is writing ability developed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ged 3 to 16? 이거 만으로 생각하면 5살에서 보통 18살,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까지 나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5살 유치원부터 대학 가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라이팅 스킬을 키워줘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answer은 바로 provide support for students learning by reinforcing achievements in writing. 아이들이 라이팅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성과나 helping students extend their idea. 아이디어를 자꾸 북돋아줘서 끌어주는 부분. 길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못한다고 해서 아니 됐어 다른 거 해. 이게 아니라 10년을 15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시간,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를 선생님한테 줄 수 있는 시간, 엄마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세요. So this analysis stands in contrast. 이게 바로 전통적인 방법에 반대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스킬만 늘리려고 전통적인 방법에서 막 문제풀이하고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지금 라이팅 스킬을 원하는 건 어머님들이 지금 당장 스튜던이 어떤 error 잘못 썼거나 아니면은 그 에러를 빨리 고치기 위한 이런 부분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많이 북돋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북돋아 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라이팅을 접근해야 되냐면 바로 whole language approaching이라는 방법을 써요. whole language approaching 방법 자체가 전통적인 방법에서 많이
반대되는 뭐 얘기를 하자 보면 뭐 행동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이론적인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whole language는 전통적인 방법하고는 반대되는 부분이고요. Students are expected, 아이들한테 이런 whole approaching에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information 부분에서 skills, facts, content, then knowledge 지식까지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을 라이팅으로 끄집어내는 데 스킬을 써서 그리고 그 부분에는 팩트, 사실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내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whole approaching 해요? 그렇게 봤을 때 number one, they learn the part which 하고 whole parts such as phonics, vocabulary, spelling, grammar, mechanic, and so forth.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phonics가 writing의 접목이 돼야 되고 vocabulary, 외워라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vocabulary 어떻게 writing에 쓸 건지는 외우기만 했지 writing에 어떻게 쓸 건지는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spelling 중요하죠. writing에. 스펠링도 외우기만 했지 어떻게 스펠링 할 건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모르면 아이들한테 그냥 외워라. 그래머도 외웠어요. 지금까지. 그래머 라이팅에 어떻게 쓸 건지 그냥 외우기만 했지 진짜로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whole approaching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 그러면요 whole approaching 하는 방법은 알아요. 이걸 다 같이 쓴다는 건 알겠는데 첫 번째로는 whole approaching mechanics는 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usage, 사용이란 부분에서 mechanic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기계를 돌릴 때도 그 한 부분 파트가 다 있어야 되고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어떻게 했죠? 기계가 돌아가죠. language도 마찬가지예요. language 부분을 mechanic으로 보면은 부분 마치 기계처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스피킹을 잘할 수 있고 라이팅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너무 그 부속으로만 본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작게만 보니까 나중에 큰 머신을 못 보니까 이 머신의 기능을 모르는 거죠. 언어의 기능을 몰라.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영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메캐닉 부분이 많이 중요시돼야 돼요. 사용 부분이. 넘버 2는 그래서 그러면요, 전체적인 것만 하고 부분적인 부분은 안 하나요? 근데 첫 번째는 whole approaching으로 반드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스킬, 각 specific skill, 특정 스킬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 drill and practice 방법하고요. 연습하고 and worksheet exercise를 통해서 부분적인 부분도 계속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흔히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phonics drill하고 spelling list 있죠. 이런 부분, 전통적인 부분도 같이 맞물려줘야 돼요. 근데 number 2가 number 1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첫 번째 부분이 돼야 될 거는 whole approaching이 먼저. whole approaching을 생각하고 부분을 생각해야지 부분을 생각하고 whole approaching을 하려면 whole approaching이 안 돼요. 영어가 전체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고 부분을 반드시 전환시켜줘야 돼요. 앞으로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어머님들도 그 부분을 필수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So approach to writing. 이제 writing이 조금 더 근접해 보면요. What is whole language? How to teach? 뭐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So number 1. School learning needs to be viewed as a continuation of preschool learning.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참 제가 답답한 게 어머님들은 저희는 너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강요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치원 때는 유치원생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어느 날 땡 입학하면 초등학생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저희 교육에도 너무나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들도 보면 영어 유치원의 교육에 너무 충실하고 어느 날 땡 초등학교 책으로 쫙 바꿔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떻게 배워왔는지 무엇을 배워서 나한테 우리 초등학교에 뭘 전달해 줄 것인지를 아셔야 되고
반대로 유치원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갈 때 이런 걸 배울 거니까 전달해줘야 되니까, 그죠? 반대에. 유치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달을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딱 이렇게 구분 지어 넣어서 유치원 때는 그냥 마냥 유치원처럼 막 그런 재밌는 액티비티만 너무 강조를 하고, 초등학교에 필요한 스킬들은 안에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간혹 있어요. 사실 그런 영어 유치원은 좀 앞으로의 시대에는 그렇고요. 미리 사실 외국 같은 경우 지금 유학도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저희보다 6개월이 빠르죠. 가을 학기 오픈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7살 2학기면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 되죠. 저희보다 빠르게. 그래서 뭐 그런 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적인 부분은 거긴 좀 빠르게 더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6개월이 빠르니까 저희도 반드시 생각할 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를 이런 거 준비해서 가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계셔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유치원에서는 어떤 걸 배워왔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어머님들도 반드시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제 멀리 내다보고 자세하게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lassroom have a workshop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안 하는 부분인데, 워크숍을 가져서 아이들이 개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라이팅 스킬을 잘 하고 있고, 라이팅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두 번째 and, 그리고 sharing in small group, 그룹 활동에서는 라이팅을 어떻게 잘하는지 이 두 부분을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워크숍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학구적인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도 소그룹의 작은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워크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sharing in small group 하는 게 중요한 게, 어렸을 때 이거 틀렸어 하면 굉장히 많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그룹 활동을 킨더가든 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룹 활동에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먼저 보고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좀 소심한 친구가 용기를 막 얻겠죠.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아, 그러면 저는 이런 거 생각해 볼래요.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킨더가든에서는 두 번째적인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마찬가지겠죠. 틀렸다고 선생님이 지적하거나 옆에 친구가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발표 안 하고 라이팅 스킬이 늘지 않거든요. 근데 다 같이 칭찬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고치고 그래마 에러를 고치고 이런 거는 지금 이 습관에 절대적으로 잊어버려 주셔야 돼요. 스펠링 잊어버리세요. 그래마 잊어버리고 지금 나오는 스피킹을 바로 라이팅으로 계속 쓸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써봐라. 어우, 잘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장의 순서가 이거니까 이렇게 바꿔볼까? 단어의 순서도 살짝 바꿔보고, 이거랑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아? 엄마가 봤을 땐 이게 더 나은데 네 생각은 어때? 선생님이 봤을 땐 이게 더 나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해서 틀린 걸 고쳐주셔야죠. 그 자리에서 지우개로 박박박 지워가지고 틀렸으니까 이렇게 바로 고쳐라라고 하면 그 아이의 창의력이라든지 라이팅 스킬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죽이지 마시고 잘했다라고 그걸 더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The focus of language development is on process.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덕트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는 과정에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결과물을 먼저 보시지 말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영어라는 건 쓰면 쓸수록 즐거운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확실한 거는 라이팅도 하면 할수록 재밌더라라는 생각을 심어주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Student must also develop a rich and varied vocabulary, become skilled at using the conventions of written language in their reading. 그래서 writing하고 reading하고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막 쓰고 싶은데 아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그 단어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죠? 리딩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특히 저학년들은 책을 많이 읽어봐요. 우리가 흔히들 뭐 책을 영어 책 많이 읽어보면 영어 잘하겠지. 맞는 이론이에요. 근데 그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통용되는 이론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책을 많이 읽어서 아이디어와 보캐블러리를 많이 가져오게 하세요. 그리고 고학년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하여튼 라이팅의 기초는 기반을 바탕을 이루어야 할 거는 바로 리딩 스킬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보캐블러리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whole approach to writing은 여기는 이제 세 단계로만 나와 있지만 kindergarten writing 유치원 쓰기에서도 있어야 되고 elementary lower grade writing 저학년에도 있어야 되고 elementary upper grade writing까지만 여기 잘려져 있는데 사실 그 뒤에도 계속 whole approach 방법적인 부분은 대학에 가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특히 오늘은 초등 라이팅에까지만 이제 조금 제가 끊어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whole approach to writing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overall writing이라고도 하죠. writing을 전체적인 방법, speaking, reading 이런 부분하고 끊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까지 다 연관해서 가르치는 writing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다음 부분 갈게요. 그러면 writing in kindergarten. kindergarten에서 writing 어떻게 가르쳐요? 되게 궁금하시죠? 안 가르치는 것 같죠? kindergarten에서 writing을. 근데 다 가르치고 있어요. whole approach to writing 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상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theme based. 보통 kindergarten은 theme based 주제로 이렇게 많이 유닛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주제로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food, 음식이에요. 그럼 basic vocabulary가 어떤 게 나와야겠죠? food, 음식에 관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도 플래시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 돼 있어요. sentences, 문장도 배워요. 그래서 유치원에 주로 이제 빠르게 라이팅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vocabulary 준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 센텐스를 주고 그다음에 빠르게 패턴 센텐스 라이팅을 할 수 있게 해요. 만약에 제가 한번 레슨 모델을 잠깐 하면 Okay,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food. What did you eat in the morning?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What did you eat? Sandwich, bread. Anybody else? Milk? Juice? Kimchi? Yes, right. They're all food. Do you like kimchi? Yes. So today, expression is I like and I don't like, okay? So what do you like? I like kimchi. I like apple. I like bread. I like bananas, chocolate. What don't you like? So,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킨더가든에서 happy face를 그려요. 그리고 거기서 좋아하는 I like이라는 걸 크게 쓰고 거기다 happy face를 옆에 붙여주시고 이제 그림을 쫙 붙여주시는 거죠. 좋아하는 음식들. 그다음 옆에는 반대로 이제 울고 있는 표정이나 거기다가 I don't like를 하고 이렇게 쫙 하세요. 그럼 벌써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basic sentence가 I like food, I don't like food 한 다음에 한 번씩 써봐요. 그리고 그림도 그려봐요. I like 쓴 다음에 옆에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려보고 I don't like 한다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게 바로 pattern sentence writing에서 우리가 킨더가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writing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걸 공부하냐 보면 첫 번째 알파벳 라이팅 들어가죠. 그래서 대소문자 쓰는 방법 하고 그다음에 phonics word, phonic스를 배우면서 그 알파벳 하나하나 이제 음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짧은 단어를 이뤘을 때 그걸 써보는, 그쵸? cat 했다가 그걸 한꺼번에 cat라고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지나가서는 sight word 하면은 이제 저희가 통문자라고 그러죠. 단어를 그냥
글자 알파벳 하나하나 개수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 모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드 월드 중에서도 짧은 사이드 월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긴 사이드 월드, big words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써보게 한다든지 요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핸드라이팅을 시작하는지 쓰기를 하는데 연필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쓰는지 하고 이제 가장 킨더가든에 중요한 게 아이들이 스페이싱, 띄어쓰기의 개념이 없어서 알파벳이 이렇게 막 흩어져요. 이게 단어가 아니라 띄엄띄엄 쓰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끊어지지도 않으면서 서로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거 쓰죠.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셔야 될 게 스페이싱.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같이 있어야 되고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서 중간에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스페이싱 해야 된다는 걸 킨더가든 때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이들은 대칭이 굉장히 그때 아직까지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약해요. 그래서 소문자 B하고 D라든지 PQ라든지 뭐 희한하게 뭐 하물면은 위아래 대칭도 막 헷갈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M하고 W를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아이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어렸을 때 그런 부분, 시각적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안 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꼼꼼하게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writing activities. 우리가 그럼 writing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잠깐 보여줬죠. 그런 액티비티 게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크시트에 선생님이 예쁘게 그려가지고 I like, I don't like 그림도 그려가면서 만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거를 미니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뭔지를 나눠서 미니북으로 만든다든지 북렛 그리고 그걸 나중에 뭘로 할 수 있죠?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라이팅은 쓰는 것만 생각하는데 프레젠테이션 라이팅도 있어요. 자기가 쓴 거를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라이팅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같이 스토리로 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먼저 창의력을 생각을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Right to Work. worksheet kindergarten부터 grade 1 or 2까지 이어지는 부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writing worksheet이에요. 첫 번째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는 없어서 저희가 여기다 놨는데 여기도 잘 보이시죠? 예. 이제 첫 번째 finish each sentence add s to the word above the line. write the new word 해서 여기는 s 문장의 끝부분에 s를 붙이는 거를 과연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rammar 부분하고 연결되는 writing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ending s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ending s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here comes Sam 하고 comes하고 s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동사에 그죠 3인칭의 현재에 해당하는 그 s를 물어보는 거고 1학년들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두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here come the cats. 그래서 noun에 plural 복수형의 s 여러 개 있을 때 s를 붙일 수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grammar의 포인트를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는 먼저 동사 3인칭에 s를 붙이는 방법 그리고 명사에 복수형의 s를 붙이는 방법. 1학년 좀 킨더가든에서는 굉장히 높은 단계의 아이들은 할 수 있지만 좀 어린 친구들은 어렵고요. 7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아이들은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영어책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먼저 쓰거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마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먼저 한번 해볼래?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풀어요. 푼다고 하면 안 돼. 써봐요. 그러면 써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쭉 보면 아, 애가 어떻게 영어적인 감각이 있는지 리딩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 많이 들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이제 worksheet을 만날 수 있는데 write these telling sentences correctly. 그래서 telling sentence 하면은 우리가 보통 평서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학년은 평서문하고 telling sentence하고 asking sentence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what is telling sentence, what is asking sentence 해서 intonation도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 1학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telling, asking을 알면서 sentence should begin with capital letter.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은 capital letters, 문장은 뭘로 시작해야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는 건 반드시 띄고 가야 돼요. 1학년 때. 그리고 sentence should end with, 아니면 telling sentence should end with period. 근데 그 반대로 이제 asking sentence should end with question mark. 이제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1학년 때. 그래서 문장의 종류를 얘기하고 여기서 맞춤법, 센텐스는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지?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 telling sentence는 뭐고 asking sentence는 뭐지? 라고 짚어주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많이 나오는 워크시트이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봐도 사실 스토리가 있죠. 여기에 스토리가 있고 리딩을 하고 스토리를 하고 그래머까지 연결해서 가르치시라는 얘기예요. telling sentence. 그래서 그걸 써보라고 아이들한테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써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제 시퀀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시퀀스 하면은 어떤 일이 beginning, middle, ending 이 부분 사건이 전개되고 중간 부분, 마무리되는 부분, 시간의 전개를 알아야 돼요. 중간 부분이 앞으로 온다든지 앞이 뒤로 가든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알아야 할 부분이 시간의 전개를 리딩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라이팅 할 때도 시간의 전개를 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간의 전개가 그냥 어디서 온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라이팅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셉, 라이팅 저학년의 컨셉, 시간의 순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그림이 섞여져 있죠. 그래서 써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돼 보신다면 어떻게 가르치실 건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 나는 어떻게 가르칠까?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셔야겠죠. 그죠? 이 그림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한 20센텐스는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first picture is the dog is making something in the kitchen. Right. It smells good. What smell is that? Many things are in the kitchen and dog has something white powder in a big bowl. And next picture, wow, what is dog doing? Dog is cutting. What's that? Cake? Pie. Do you like pie? What kind of pies do we have? Pumpkin pie, apple pie, chicken pie, kind of like that. What kind of pie do you like? So you can, talk some things, food, what they like and what they don't like here again. 그래서 다시 한번 뭘 좋아하는지를 얘기를 해보고 I like apple pie. What do you like? Cherry pie. Good. What do you like? Okay, so the dog is cutting pie. And next, here's some friends. What friends are here? Bear and a bear and a pig. Why our friends are here? Why are they coming to dog's house? Yeah, the dog is giving friends pie, right? So. If you want to be a good friend, what can we do? Share. Yes, we have to share everything. Can you share everything with your friends? Yes, you're a good friend. Okay. So to be a good friend, share. 그래서 이야기를 맞춰요. 그러면 아이들이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draw a picture to show what might happen next. 그래서 상상력을 끌어내시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파이를 더 먹겠다고 우는 친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짧은 센텐스 하나 적어줄래? 라고 하시는 게 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리고 엄마는 잘 모르겠어 이 그림을. 아니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 이 그림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써줘. 이름이라도 쓸 수도 있고요. 하물며 동물의 이름이라도 적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발전해서 짧은 센텐스가 되고 더 발전하게 되면 더 많이 쓰고 싶어요. 그렇게 칭찬해 주실 때 아이들은 이름만 썼다가 짧은 센텐스가 됐다가 그 다음 뭐가 되죠?
두세 줄의 센텐스, 문장이 되고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시라는, 이렇게 킨더가든이나 저학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절대적으로 라이팅은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다, 우리 가까이에서 계속 아이들한테 흥미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라이팅이다라는 거. 네. 어머님과 선생님께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라이팅이라는 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그 다음에 볼게요. 또 다른 이제 워크시트 종류가 있는데 아까 거는 조금 더 이제 학습적인 부분이 강했고요. 뭐 그래머의 포인트를 맞추고 뭐 문장 맞춤법을 뭘로 뭐 capital letter로 시작하고 period로 끝나고 아니면 question mark로 끝나고 뭐 telling sentence가 어떠니 이런 부분보다 그냥 writing에 조금 더 그냥 생각을 해서 creative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초점을 맞춘 writ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story. story랑 과연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아이들이 writing rule이라고 하죠. 스토리를 쓸 때 룰이에요. 근데 룰이 딱딱하게 써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해피 페이스들이 그려 있어요. 이런 거를 체크하셨나요? 라는 부분 체크리스트여서 My story has a title. 반드시 title 있어야 되고요. My story has a beginning, a middle, and an ending. 이 세 부분 시간의 전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스토리는 시작, 중간, 전개되는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부분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My story tells things that happen in order.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반드시 시간의 전개가 어떻게 in order, 순서적으로 배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스토리도 라이팅 쓸 때 보면은 일기 써라 그러면은 막 아침 얘기 썼다가 갑자기 저녁 얘기 썼다, 아침 얘기 썼다, 저녁 얘기 썼다, 아침 얘기 썼다. 근데 이게 저녁인지 아침인지 점심인지 나중에 모르는 그렇게 나중에는 커서는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쓰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학년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시간의 순서라든지 그리고 반드시 라이팅에 어떤 폼을 주기 위해서 그 beginning, middle, ending을 자꾸 이제 조금씩 얘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폼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시간의 순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 my story has details that tell how something looks 해서 이 부분은 detail 부분은 막 쓰다 보면 설명하는 부분, 디테일 부분, 설명하는 부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 adjective, 형용사 배우죠.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adjective를 많이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2, 3학년에는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설명해줘 봐. 무슨 이거 만약에 here is a dog, no, here is a pencil. 펜슬 있는데 이 펜슬 어떻게 설명해 줄까? 좀 설명해 주는 말 좀 넣어줘 봐. 막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color 먼저 나와요. 색깔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숫자 나와요. 숫자, color, 그다음에 size가 나와요. 크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어려운 게 아니라 설명해 주는 말이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describe 또는 이제 detail 부분이 나왔고요. 마지막 my story has some interesting word. 한 대 쭉 써본 다음에 뭐가 가장 interesting 하는 word이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재밌다 이 말. 이 말 되게 재밌다. 이 센텐스 되게 재밌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이상한 말도 막 쓰고요. 막 개발을 해요. 나중엔 단어를 자기가 만들었대요. 제가 예전에 킨더가든에 있을 때 자기가 만든 말인데 이거 선생님이 이거 읽어주겠대요. 그래서 가져와서 막 했는데 너무 재밌다라고 했을 때 말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용기를 얻고 재밌는 말을 이제 나중에는 그게 좀 학년이 높아가면 그래서 좀 독특한 말을 막 쓰고 싶어요. 라이팅이 발전을 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big이란 말을 많이 쓰다가 책을 읽었더니 large라는 말이 나왔어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large도 big이란 뜻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뀌어. 그 다음부터 라이팅이 big은 없어졌어요. 다 large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리딩을 통해서 이 아이의 vocabulary가 지금 확장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게 스토리 맵이에요. 우리가 항상 beginning, middle, ending을 이렇게 나눠서 스토리를 만들어봐라. 아니면 처음에 바로 스토리 안 되면 그림을 먼저 항상 그리게 하세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밑에다가 마찬가지로 짧은 설명을 써주세요.
아니면 단어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 설명을 써주죠. 그게 바로 라이팅이 발전하는 거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왔네요. Making prediction 해가지고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문법적인 부분은 will 배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서 will을 배운 다음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부분을 그림을 그려보고 설명을 쓰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어제는 그 다음 날 그러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워크시트를 통해서 저희가 미래적인 부분하고 과거적인 부분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비를 통해서 라이팅을 완성하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내일이 왔어요. 그래서 지켜봐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 다음날 진짜 그 일이 일어났나요? 라는 부분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은 그 단계에서 끝내는 것보다 이런 프로젝트의 형식을 가져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다음날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날 진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라이팅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죠? 라이팅. 아주 넘어갔네. 네. 그 다음에 Right to Work Activity 해서 이제 조금 더 프로젝트로 접근을 많이 해보면 Finding Information 해서 Rabbi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보시지 마시고 여기 직접 보시면 좀 더 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What does it look like? Where does it live? And what does it eat? And how does it move? 해서 Rabbit을 관찰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찰하고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고학년 돼서 리포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리포트 써봐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못해요. 리포트라는 거는 어려운 게 리포트가 아니라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또는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서 쓰는 게 리포트잖아요. 바로 이게 리포트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져오셔서 또는 직접 레빗을 보여주시든지 여러 가지 사진으로 보여주시든지 그거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관찰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리포트의 기초가 되는 저학년 또는 킨더가든에서 쓸 수 있는 라이팅 폼이에요. 리포트는 어려운 게 아니라 킨더가든 저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character portrait 해서 캐릭터이 비기닝에는 이랬는데 엔딩에는 어쨌다. 뭐 처음에는 기뻤는데 나중에는 슬픈 걸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처음엔 슬펐는데 나중에 기쁜 걸로 끝날 수도 있고 changes 변화되는 과정을 아이들하고 라이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스토리를 하나 읽어주시고 또는 같이 읽어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쓸 수 있고요. 그걸 스토리를 하나 소개를 한 다음에 처음엔 이랬는데 나중에 이랬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짧은 설명 하나 써달라고 또 하세요. 그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라이팅의 기본적인 폼도 있고요. 그 다음에 learning about past and present 해서 과거 then, 그 다음에 지금 now. 그래서 처음에 그림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걸 탔는데 현재에는 자동차를 타고 있어, 마차를 타고 있는데 이런 걸 그림으로 미니북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니북이 발전을 해서 그 미니북 밑에 모두 붙게 됐죠. 단어도 붙고 센텐스도 붙는 거. 그래서 자꾸 어렸을 때부터 북을 만드는 책을 만드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책이란 라이팅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라이터가 될 수 있고 author이 될 수,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자꾸 몸에 붙여주세요. 가까이에. 그래서 미니북을 많이 만들어 보시라는 의미에서 make a book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A4만 있으면 A4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림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칡에 대해서 치킨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나왔는데 칡이 이제 알에서 에그에서 병아리에서 이제 성인으로 커가는 거 그림으로 그리고 단어를 몇 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얼마든지 몇 주가 됐는지 몇 달이 됐는지 이런 단어를 써볼 수 있고 그래서 라이팅의 기초 make a book 책을 많이 만들 책을 많이 만든 친구들이 나중에 훌륭한 라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writing in elementary. 그러면 elementary로 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떡하긴요. 잘하면 되죠. 이걸 보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라이팅 볼까요? 저학년, 고등학년, 고학년 같이 이렇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제가 좀 두껍게 표시를 했고요. 같은 부분 체크돼야,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체크돼야 될 부분은 이제 그대로 돼 있고요. 그래서 같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grammar, 라이팅에서 grammar 체크해야 되고요. punctuation, 어떤 맞춤법이라든지 잘 썼는지, 어떤 룰에 따라서 썼는지 부분, 그다음에 spelling 부분 체크돼야 되고요. word use and vocabulary에서 단어는 제대로 썼는지, 그다음에 visual presentation에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잘 썼는지, 띄어쓰기는 잘했는지, 그다음에 타이틀은 썼는지, 라이팅 폼에 제대로 맞아. 학년마다 라이팅 폼들이 조금씩 발전돼 가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고 줄이 쫙 줄줄이 밑줄 쫙 퍼져 있네요. 그래서 저학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많이 정말 많이 읽게끔 해주셔야 돼요. extensive reading, 책을 많이 읽어라는 뜻이에요. 많이 읽어서 많은 단어들과 좋은 문장들을 접해라. 근데 고학년이 되면 intensive reading, 하나를 읽더라도 얼만큼 정확하게 읽었냐, comprehension의 정도가 이 책을 읽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였어? 몰라 엄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어머님들이 책 많이 읽으라고 하고 여러 책을 너무 많이 읽으라는 방법만 고수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고학년은 인텐시브 리딩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읽은 내용에 어떤 단어가 나왔었고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이야기 전개는 뭐가 됐는지 컴프레hen션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저학년까지는 extensive를 하고 고학년부터는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 intensive. 얼만큼 정확하게 읽었냐.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리딩의 방법도. 그 다음에 저학년은 personal writing 해서 저학년 주로 라이팅 하라 그러면 개인적인 일 많이 쓰죠.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personal writ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journal, 일기쓰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고학년이 되니까 casual writing, informal writing에서 뭘로 전환이 됐다고요? persuasive 하면은 설득력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라이팅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저학년은 스피킹이 바로 라이팅으로, 바로 지금 말한 걸 바로 그냥 라이팅으로 쓰는 게 많죠, 아이들이. 그래서 문법도 막 틀리고 어떨 때는 문장 구조도 막 틀린데 괜찮습니다. 저학년 때는 많이 쓰라고 하세요. 고치는 건 나중, 쓰는 게 많이에요. 저학년 때는 많이 쓰라고 해주시고, 이제 고학년 이제 조금 이제 체크해 줄게. 센텐스 스트럭처, 문장 구조에서는 simple sentence, 간단하지만 문장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지는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ense, 현재를 썼는지 어느 시제를 썼는지, 이렇게 너무나 무리한 시제 많이 쓰게끔 강요는 하시지 않아도 tense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story structure이 어떻게 돼요? 1인칭 관점이에요. 근데 고학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인칭으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관점이 변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고학년은 tense sequence에서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제대로 순서에 맞게 지금 전개가 됐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ntence도 문장의 구조를 봐도 complex,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 compound, 합쳐진 이제 문장들을 쓸 수 있는지 이렇게 구분돼서 라이팅이 진행이 돼요. 2학년의 라이팅의 기대치와 목표치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시지 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타리오에 있는 캐나다 교육청에서 온 국제적인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만 따르면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잠깐 1, 2학년만 설명을 드리고 가면 그 3, 4, 5, 6학년은 제가 설명드리면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1, 2학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학년 grammar 어떻게 써야 되나요? grammar 라이팅에서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줘야 되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크해 주셔야 되냐면요. simple 하지만 but 어떻게 해야 된대요? complete sentence. sentence가 완성은 돼야 돼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sentence가 될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plural of single. 그래서 syllable words 해서
단복수를 이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라이팅에 쓸 줄 알아야 돼. ball인지 balls인지 아이들이 라이팅을 하다 보면 balls를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상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명사의 단복수를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이드라인이고요. punctuation은 반드시 아까도 뭐라고 했죠? period, 마침표 쓸 줄 알아야 되겠고요. 어디에? end of sentence, 문장의 끝에. 그 다음에 use the comma, 여기는 컴마도 쓸 줄 아는 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조금 빠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책을 보면 이게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letter form을 말하는데 이제 편지를 쓸 때 앞에 greeting 할 때 dear 누구 콤마 할 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spelling, correctly spell words, 선생님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스펠링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이건 선생님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애들이 혼자 정확하게 쓰기를 기대하지 말란 얘기여서 선생님이 좀 도와줘서, 부모님이 도와줘서 스펠링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그런 뜻이고요. Use phonics to spell unfamiliar word. 우리가 사실 저는 정말 파닉스를 왜 배우냐면요. 파닉스는 읽을 때만 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스펠할 때 파닉스를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는 파닉스 막 해놓고 스펠할 때는 뭐 어떻게 하세요? 외워. 외우면 되잖아. 그래서 막상 스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알파벳 이름으로 불러줘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를 chair 하면은 엄마, chair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그거 이제 영어를 좀 더 잘 How do you spell chair? 하면 엄마가 있잖아, 알잖아 너 그러시죠. 그리고 몰라? 그리고 바로 불러주시죠. CHAIR이잖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What is making CH라고 얘기하면 돼. What is making ch sound 하세요. What is making ch 그럼 배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스펠할 때 Teacher, how do you spell chair? 그러면은 선생님 바쁘다고 CH 이렇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바쁘다고 바로 불러주시면 안 되고 시간을 들이세요. 그래서 What is making ch sound? 하면 아이들이 잘 ch 사운드 사실 빠르게 대답 못 하거든요. 인내심이 상당히 요하는 건 압니다. 근데 인내심을 필요할 땐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CH 그 다음에 What is making 해서 A 나와야 되고요. What is making 하면은 여기는 엔딩 같은 경우에는 IR도 있고 ER도 있고 OR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파닉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IR이라는 거 강조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사운드는 여기서는 IR이 만든다. 그래서 chair. 그래서 chew 해서 chair. 그래서 chew sound CH, A, 그 다음에 IR. 이렇게 파닉스를 쓰게끔 해주셔야지 파닉스를 배운 다음에 파닉스를 바로 어떻게 해요? 안 써요. 그러시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스펠할 때 알파벳 이름으로 스펠하지 마세요. 파닉스로 스펠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파닉스를 스펠링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죠. Capital letter. Use capitals to begin sentences. 센텐스를 시작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더 센텐스 말고도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는 게 pronoun I. I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I는 big로 써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special names 해서 proper noun 나오고요. 그 다음에 days of week. 그 다음에 month. 그래서 요거 1, 2학년 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스펠링 부분에서. word use and vocabulary building 하면 use words from their oral vocabulary. 그래서 자기가 스피킹 할 수 있는 vocabulary는 모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writing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peaking과 writing이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스피킹만 하고 또 writing을 못하면 그때는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피킹 할 수 있는 걸 라이팅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스피킹 하는 게 라이팅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도와주시라는 말씀이에요. 1학년 동안은 계속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visual presentation에서는 print readable 하면은 읽을 수 있게 쓸 수
읽을 수 있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아이들 막 써놓고 상당히 못 읽는 글자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요때 좀 beautiful writing 잘 읽을 수 있게 예쁘게 좀 써봐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있죠. beautiful writing please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볼 수 있게끔 쓰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leave spaces 중요한 거 띄어쓰기. 1학년도 마찬가지죠.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라는 거. 그래서 spacing 강조를 많이 해요. 1학년 때. 그래서 grammar 2학년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여기 뭐 grammar의 writing의 grammar는 noun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connecting word 해서 여기서 연결하는 말 and하고 but을 쓸 줄 알아야 돼요. 2학년 때는 and, but 정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문장의 여러 종류 question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statement도 쓸 줄 알아야 되고 exclamation 이제 느낌표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djective, 형용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2학년은. 그리고 use the negative, 부정문을 쓸 줄 알아야 돼요. don't나 doesn't나 can't나 뭐 won't나 그죠? may not 뭐 좀 어려우면 이제 부정문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그 옆에 example를 드러놨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punctuation 같은 경우는 question mark을 쓸 줄 알아야 되고 capital letter 마찬가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유대명사 proper noun에 반드시 대문자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use the comma 여기서는 콤마가 다른 부분에서 series of list 할 때 이거, and 할 때 그 콤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콤마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date 사이에 이제 날짜하고, 년 사이에 이제 붙이는 거랑, 그 다음에는 이제 in address 했는데, 이제 주와 뭐죠? city와 주 사이에 붙이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와요. 2학년 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 편지 쓰기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국, 캐나다도 편지 쓰기 많이 하거든요. 저학년 때. 그래서 그때 편지 쓰기 때 익힐 수 있는 맞춤법들을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spelling적인 부분 use phonics to spell, please. phonic스를 이용해서 spell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words are more than one syllable 해서 syllable 하면은 이제 소리가 끊어지는 단위를 얘기하는데 모음이 이제 모음의 숫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one syllable인지 two syllable인지 three syllable인지 syllable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cat은 one syllable이고 뭐 얘기할 때 저는 박수를 치거든요. syllable 셀 때. 그래서 예? 이거 어려워요? syllable 가르칠 때는 박수를 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으로 할 때 cat 하면은 one syllable 해서 같이 cat 할 때 한 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할까요? 예? interesting 이거 뭐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비교할 때 3음절, 2음절 이상은 more 붙이고 뭐 최상급의 most 붙일 때 여기서 syllable이 나오거든요. 몇 syllable 이상은 more를 붙이거나 아니면 most를 붙이세요 할 때 그때 박수를 치어요. 저는 항상 해서 interesting 이렇게 박수를 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박수를 syllable하고 같이 쓰면 자기도 박수를 쳐요. 아이들이 하면서 이거 몇 개지? interesting 해서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syllable 할 때 박수를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끊을 줄 알아요. 예, 괜찮을까요? 이 정도면? 네, 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질문을 하셔서 답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스펠링, ES 이제 명사에 ES 붙이는 부분 나왔고요. 그다음에 word use and vocabulary building이 다시 oral vocabulary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는 writing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자기가 쓰는 단어들을 word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쓰는 food에 관한 word 리스트를 이렇게 뭐 주로 많이 써 해서 푸드에 관한 걸 벽에 하나 딱 붙여주시고 라이팅 할 때 기초적으로 이제 자기가 많이 쓰는 월드 리스트를 분야별로 이제 주제별로 아니면 뭐 transportation 교통기관에는 넌 주로 뭐 어떤 단어 써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동사는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써서 동사 월드 리스트를 자기가 많이 쓰는 동사들을 일단 붙여봐요. 그 다음에 책을 보면은 내가 안 쓰는 단어들이 보이겠죠. 그때 이제 리딩을 하면 여기다가 이거를 덧붙여야겠다. 그러면서 vocabulary가 자동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reading과 writing을 함께 whole approaching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월드 리스트를 붙여주시고 리딩을 하면 보여요. 자기가 안 쓰는 단어들이. 그러면 거기다가 덧붙여주세요. 더 확장시켜서 더 큰 포스터이라든지 큰 전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다가 확장을 시켜주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아이가 라이팅이 발전하는 걸, 향상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많이 써주시고요. 퍼스널 딕셔너리 하면은 이제, 요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퍼스널 딕셔너리는 사전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사전. 이제 2학년 때는 자기가 라이팅을 하다 보면 어휘력이 딸리죠. 그래서 책을 또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죠? 딕셔너리예요. 사전이에요. 그래서 children 같은 경우는 children's dictionary, picture 있는 거, 사진 있는 거를 준비해 주셔서 그거를 항상 어디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거 보고 해봐. 그림도 막 보고요. 거기서 해서 궁금증을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personal dictionary 2학년 때, 예.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나왔네요. 사실, 유의어 사전은 어려워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저학년은 사전까지 쓰기에는 그렇고요. word 리스트를 써서 가장 이제 저희가, 저학년 때, 시노님하고 안토님하고 호모폰도 배우죠. 그래서 이제 동의어, 이의어, 그 다음에 동음 이의어. 한국말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리스트를 해주세요. big하고 이제 같은 거는 large나 huge까지는 3학년까지 쓸 수 있고, 그래서 뭐는 뭐 이제 반대말도 day는 반대는 night 해서 이런 거는 word 리스트로 이렇게 써서 단어를 vocabulary를 배울 때 확장시킬 때 무조건 100개를 외우고 50개를 외우면 확장하는데 어떻게 되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같은 말, 반대말, 그리고 homophone, 소리만 같은 말 이런 거를 이용해서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ay를 알고 있으면 반드시 night을 알아야 되고, small을 알고 있으면 tiny라든지 little 그거에 관련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반대말과 같은 말을 통해서 vocabulary를 확장을 시켜주셔야 하는데, 사전은 저학년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말, 반대말을 쓸 수 있는 보통 나이대는 4학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이죠. 그래서 그때 정도 쓰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이죠. 우리나라 사전을 사용하면 안 되죠. 영어는 영어의 의미의 영역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의 의미의 영역이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도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 1대1로 매칭이 된다는지 매칭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는 있는데 다른 의미도 가지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미의 영역이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영영사전, children's picture 들어간 거, picture dictionary라든지 여러 가지 많죠. 그거를 영어의 의미를 그대로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꾸 한국말하고 매치를 하면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딕셔너리는 영영사전 쉬운 거 종류별로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전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어려운 거 이거 한 번 사전은 비싸니까 한 번 사서 쭉 봐라 어려운 거 사주시지 말고 초등학교 저학년용, 고학년용, 중등용, 고등용 이렇게 구분해서 사주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무리 짓고 넘어가죠. 예. 그래서 그 다음 학년들은 그 지침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라이팅에 대해서 기준을 삼으시라는 뜻에서 제가 했고요. 그래서 라이팅을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때 저희 언어세상에 있는 교재 중에 Exploring Writing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팜플렛 있으시죠? 그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Exploring Writing은요, 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교재예요. 다양한 장르 강조하고 있죠.
저희 아이들이 라이팅을 하는데 가장 약한 게 다양한 장르예요. 항상 statement, 평서문 아니면은 일기까지밖에 못 써요. 리포트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설명문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독후감의 형식이라든지 자기의 생각, persuasive writing, 상대방을 설득하는 writing 못 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읽을 때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전까지는 동화를 많이 읽었어요. 픽션을 많이 읽었어요. 픽션을 많이 읽었는데 앞으로는 non-fiction하고 픽션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줘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픽션과 non-fiction 한 주제로 이어지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아마 앞으로의 라이팅이라든지 영어 실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창의력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재는 이따가 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Exploring Writing은요.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로의 첫걸음이 되는 교재예요. 자기가 생각을 바로 글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교재의 흐름을 따라가면 각 장르의 특성에 맞는 글 한 편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한테 훌륭한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Time for Kids의 기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라이팅이란 이렇게 흥미롭고 쉬운 거구나 라는 거를 모델을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D, 각 과마다 글쓰기에 필요한 문법 내용을 연습한 다음에 글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rammar 외우는 거 아니고 grammar to write. grammar는 writing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기가 라이팅을 해놓고 자기가 에디팅을 하는 거예요. 리바이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건 레벨 1하고 2에서는 아직 좀 어려운 단계고요. 이게 리바이즈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그래머 실력도 갖추어져야 되고 내가 과연 지금 라이팅 한 것에 적절한 보캐블러리 단어를 활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라이팅의 폼은 적절히 지금 내가 쓰고 싶은 목적에 맞게 썼는지 그래서 목적에 맞는 라이팅이 되는지 이 여러 가지가 다 배운 다음에 본인이 본인의 라이팅을 에디팅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어느 정도라고요? 레벨 3는 돼야 돼요. 지금 레벨 3라는 거는 저희 Exploring Writing의 레벨 3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요거는 지금 자료에 보다는 여기 보시면 팜플렛에 여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컬러풀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저희가 보통 책의 기준 레벨 1, 2, 3도 대부분 학년을 많이 쫓아가요. A, B, C 또는 1, 2, 3로 나가면 학년 1, 2, 3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 정도 되려면 3학년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학년 정도 돼야지 문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보캐블러리의 활용이라든지 라이팅 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스튜던트 북 들여다보기 보시죠. Time for Kids 기사문으로 각 장르의 특성을 잘 살려서 아이들 글쓰기 모델을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의 내용에 대한 comprehension 스킬이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읽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라이팅으로 전환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체크 형식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 안에 굵게 표시된 주요 어휘를 따로 정리해서 옆에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keywords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이렇게 설명 안 해주시고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아래 거를 graphic organizer를 통해서 나눠줬어요. 우리 아까 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직접 그런 폼을 그리다 보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다는 말은 안 할게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graphic organizer를 써서 바로 rewriting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aragraph 1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paragraph 2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paragraph 3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고 paragraph 4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이 얘기는 결론은 글 자체를 항상 어떻게 보라고요? beginning, middle, ending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도 이제 패러그래프로 나눠서 볼 수 있냐, 단락으로 볼 수 있냐, 문단으로 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거를 바운더리를 벌써 주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리글에서 사용된 스킬이나 주요 포인트를 간단하게 연습하고 주제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 봄으로써 글쓰기 워밍업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읽고 났으니까 바로 글 써라 하고 줄이 이렇게 쫙 가 있는 걸 딱 주면 아이들은 겁을 내죠.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한 3-4줄짜리 이런 거 특정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를 한 정리를 좀 해보고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이제 그래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에 직접 도움이 되는 문법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그래머를 라이팅에 적용해라라는 부분을 연습시키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글쓰기를 위해서 라이팅 포커스에서 주어진 주제로 그래픽 오거나이즈를 사용해서 계획적으로 라이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useful words에서 여기 이제 보면은 be the writer.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라이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써라, 글 써라, 글 써라, 글 써라. 그렇게 말씀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No 얘기해요. 싫어.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냥 쓰라고만 얘기하면 no. 당연하게 노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재밌게 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글 써라, 일기 써라, 일기 써라? No.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가 돼볼까? 라이터가 돼보자라는 걸 생각해. 내가 만약에 작가라면 나는 항상 리더만 되는 게 아니라 작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터가 돼서 직접 글을 쓰려면 너는 어떤 단어를 쓰고 싶어? 해서 여기다 단어를 쭉 useful words를 해놨어요. 나는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골라서 쓸래. 난 이 단어는 별로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용해서 패러그래프를 나누는 모습이 이렇게 오거나이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패러그래프 1에서 name of the event. 주제가 뭐냐.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의 주된 내용이 뭔지 그거를 타이틀을 잠깐 정해보고 그다음에 패러그래프가 또 나눠지죠. 이렇게 2, 3, 4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다음 부분, 이걸 이용한 다음에 라이팅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통해서 라이팅에 폼하고 단어를 선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나고 중간에는 이렇게 전개할 거야. 다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팅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 그래머 컨벤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기 글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요게 체크리스트, 레벨 3에 있는 체크리스트여서 이런 자기가 글 쓴 다음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라는 거야. 이런 부분 돼 있나요? 나는 지금 이걸 썼나? 나는 지금 이 부분을 썼나? 그걸 자기 스스로 옆에다 체크리스트에다가 체크하면서 난 근데 맨날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짚어낼 수 있다는 거죠. 라이팅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레벨 3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슨 모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익스플로어 리딩 좋은 건 알겠는데요. 뭐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항상 궁금해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제가 골라본 것 중에 픽션이에요. 논픽션 구하려고 했는데 논픽션보다 픽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픽션을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보면서 저 혼자 하면 어떻죠?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아요. 항상 혼자 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응도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이제 레슨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let's see. Today's story is The King's New Clothes. Have you read this story before? Oh, yeah. Here, I can see some, but I couldn't see anyone here. Okay, so let's see. Alright. 처음에 리딩 할 때 같이 read aloud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Alright. Can you read with me? Alright. Let's be a good reader, okay? So, when you be a good reader, how can you read? Read slowly and softly or read aloud?
What about too aloud or too aloud is okay? No. So like, no, it's too loud. It's kind of like noise, okay? So let's be a good reader. Okay, ready, and go. One day, the king said to his tailor, "You must make me the most wonderful suit of clothes in the whole world." The tailor went back. Yeah. How was the story? It was funny? Interesting? Alright, let's see the story. And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읽어봤으면 이 스토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픽션인지 non-fiction인지를 자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 teacher and parents should explain that the story is really fairy tale. So 이거는 이제 꾸며낸 이야기, fairy tales. It's not real. What do you think? Is it a real story or not real story? Not real story. Why do you think so? Why do you think it's not real? Because look at that story. Look, people. What do they wear? Do they wear the same clothes like us? No. And do they ride cars or buses here? No. What do they ride? Yeah, horse. So look at that. The kings ride on a horse and a lot of people wearing old-fashioned clothes. So it's not a real story. It's a fairy tale.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fairy tale 설명하려면은 겁을 내시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항상 그림, drawing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게 왜 real story가 아닌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게 왜 real story인지를 반대를 이용해서 사진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많이 이용해서 반드시 이거는 fairy tale 라는 거 설명을 해주고요. So that fairy tales have make-believe characters and make-believe events. Something, the make-believe characters mean not real characters. Who are here in this story? Three main characters are here. Who are here? King, tailor, and the boy, smart boy, right? So they are main characters. So they're real? No? Okay, let's see. So you can see something magical thing and a make-believe events here. Or other stories too, like Cinderella or Snow White. Right? Right. Do you believe magic? Do you think that Harry Potter is real? No? Oh, that's too sad. All right. Anyway, okay, so and then, like, let's see, when you read the story, we can see some words we really don't know, right? Can you recognize them? You're really good readers, but, when you read some words, we need to check up. So, when you see here, next page, words to know. What words should we know here? We should know
Tailor. What is tailor? Tailor is a person, thing, or place. Person. Tailor is a person. What kind of person? What does he do? What did it say? The story says the tailor makes clothes. Right, that is tailor. Tailor is a person who makes clothes for other people, okay? Sometimes for himself or herself too. And next word is suit of clothes. What does that mean, suit of clothes? So actually we are wearing like pants or blouse sometimes. The suit of means like pants and blouse, the one set, okay? That is suit of clothes. And pretend. What does that mean, pretend? The pretend is a naming word? No, it's not naming word. It's an action word? Yes, a kind of action word. That is a verb. Pretend means like you're not, you don't, but you try to do like that. That is pretend, okay? So we know pretend. Pretend is a verb, but tailor and suit of clothes is noun, naming words, right? Clothes, naming word too. And last one is kingdom. Oh, we know king, but what is kingdom? Oh, you're too smart. So like kingdom is a naming word. Is a naming word or action word? Naming word. Oh, it's a name. Oh, so naming word means noun, person, place, or thing. Is it person? No. Is it a thing? No. Is it a place? Yes, it's a place. Kingdom is the place. Who lives there? King and king's people live in kingdom. Okay? So we know 4 words here. Tailor, suit of clothes, pretended, and kingdom. Okay? Do you understand? Yeah. Right. Good. So show what you know. What does a tailor do? And so words to know 하시면서 what does a tailor do? So tailor 뭐 하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체크했을 거.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story? And would you want to be the tailor or the king? What do you want to be? Tailor? King? It's, student can say, oh, okay, I want to be a king, but some kid will like say, oh, it's like king is so stupid here. So, okay, they can tease each other, but you have to stop them. Okay, so so you can you can ask your students why and why not. Okay, and last one, do it. Make up a story with 2 or 3 characters in it. So who are the characters? Who are here? That is really, really important. Okay, so when you make story, what do we need? We need characters, people. And what are they like? What are they like means like, how are they like? What do they look like? Kind of like that. They're smart or what are they like 같은 경우는 adjective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유형인지를 설명해.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And last question is what will they say and do in your story? Okay? So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스토리를 막 체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넣은 샘플 티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티지 요게 이제 워크시트를 따로 보시라고 it already happened. 그래서 이 스토리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우리 액티비티가 it already happened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fairytale이면서도 과거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t already happened 해서 과거형을 우리가 글쓰기 할 때 어떤 글쓰기 유형에서 과거를 많이 쓰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럼 어떻게 쓸까?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과거형을 쓸 때 동사에 ed를 붙이고 d를 붙이고 아니면은 it doesn't follow rule 그거를 irregular verbs라고 한다고 하고 이제 irregular verb도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it already happened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un.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noun이라는 게 뭔지 설명하고, 이 noun 왜 설명하냐면, noun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haracter, main character이 되고, 문장에 뭐가 되죠? subject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noun들을 person, place, thing으로 준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revising and editing checklist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writing을 끝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Do the sentences make sense? Can the writer add better words? And do you like the writing? 자기 writing 좋아하는지 자기가 체크할 수 있고, Did the writer use whole sentences? 그 다음에 sentence go together, 서로 잘 sentence가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업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많이 쓸 수, writing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start, beginning, middle, end 생각하시고 letter form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모두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라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Understanding the writing process is important. writing process예요. 프로덕트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For teachers in planning learning activities for students and for setting long-range goal. 그래서 지금 당장 라이팅이 바로 뚝딱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길게 보시고 플랜을 짜세요. 이렇게 길게. 유치, 킨더가든의 목표는 이거고 저학년 목표는 이거고 이제 고학년 목표 다 아셨잖아요. 그죠? 이제 자세한 플랜을 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길게 보시고 짜시면 되고요. Increasing the literacy level of students will make it possible to develop students'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skill. 라이팅으로만 목적이 아니라 뭘 심어줄 수 있다고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어요. So planning can be guided by what student can do. 근데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플랜을 짤 때는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학생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해줘야겠죠. 그래서 뭘 할 수 있고 and 어떤 거를 하는 게 나은지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이너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in challenges that have potential to extend students' existing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their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skill too. And when students invest a great deal of themselves in a writing task and are committed to its completion in the best way they know how, they are more likely to develop their potential as writer.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라이팅이 되는 거는 너희가 언젠간 너희 스스로도 우리 항상 리더만 되지 말고 읽는 사람만 되지 말고 쓰는 사람도 돼보자 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쓰기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걸 자꾸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을 많이 활용해서 라이팅 해주시고요. 지금 저기 뒤에 가시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모델 레슨 Explorer Reading 2를 저희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에 가셔서 아이들이랑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뒤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 있는 분은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